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는 한국이다. 이 이야기 2006년이었거든요. 2006년. 네.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가 경고를 했었어요. 근데 2006년에 이런 경고를 했으니 이 당시만 해도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신 분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5천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사라져? 농담이야? 뭐 이런 얘기 하셨던 분들도 꽤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지난해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했었을 때는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진짜 심각한데? 이렇게 받아들이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왜냐면요, 머스크가 트윗을 날릴 그 시점 근처에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끔찍했거든요. 2021년 인구 통계, 이게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인구 통계를 산출한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대요. 2021년에. 이런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진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제는 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인구 소멸이 멀지 않았다. 이런 경고가 가득 담겨 있거든요. 많은 전문가들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버렸다 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하지만요, 아직 마지막 기회는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기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찾아볼까 합니다. 일단 1 플러스 1은 2. 이건 초등학교 1학년생도 아는 수학 아닙니까? 산수. 근데 1 더하기 1이 2는커녕 1도 안 되고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 학계 출산율. 이게 부부가 만나서 애를 낳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재작년 0.81.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우리나라에선 0.81이에요. 당연히 OECD 꼴찌라고 합니다. 근데 지난해는 이게 더 떨어져서 0.78. OECD 38개 나라 가운데 이 평균을 내보면 이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예요. OECD 국가 가운데 이렇게 1 더하기 1이 1도 안 되는 나라,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일본도 안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우리 바로 위가 1번이 아니라 이탈리아거든요. 근데 이탈리아마저도 1 더하기 1이 1.24예요. 그리고 일본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1.33. 미국은 더 높은 1.64. 근데 우리나라는 0.78. 너무 심각하죠. 네. 이 수치는요, 2017년만 해도 우리가 1을 넘었었어요. 2017년 1.05였거든요. 근데 2018년부터 1 아래로 떨어지다가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가 예상한 수치보다도 하락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새로 태어난 아기, 숫자가 이것밖에 안 되는군요. 24만 9천여 명. 1년 사이에 4.4%가 줄어든 수치고 당연히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났던 1971년만 해도 신생아 숫자가 100만 명을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50년 만에 이 4분의 1, 거의 5분의 1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 박 PD 태어났었던 77년도 90만 명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난해 사망자도 늘어나 버렸대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체 사망자 숫자가 37만 2천여 명. 이 사망자 숫자가요, 3년째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난해만 따져보더라도요, 1년 사이에 우리 인구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12만 3천 명이 넘게 줄어들었대요. 12만 3천여 명.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가? 제가 궁금해서 또 뒤져봤습니다.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 12만 3천 명 어느 곳일까 봤더니 경기도에 있는 양평군 인구가 거의 비슷하네요.
네. 여기가 지난해 12만 3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양평군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양평에 얼마나 아파트도 많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 한 해 동안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끔찍하지 않나요? 이 때문에 이미 3년 전 우리나라 인구는 최고 정점을 찍고 계속 내려오고 있대요.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인구가 5,162만 명. 근데 지금 추세로 가면요. 20년 후인 2045년에는 4천만 명대로 내려가고 진짜 2070년, 80년이 되면 인구가 1,000만 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그 이후로는 진짜 대한민국의 인구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허허. 그런데요, 혹시 이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었었을 때. 제가 뒤져보니까요, 2012년이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에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넘었다. 이때는 박수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당시 통계청 대전통계센터 앞 전광판에요. 인구 5천만 명 돌파. 축하 문구까지 띄우고 자축까지 했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 사진이 큼지막하게 있어요. 특히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돌파. 이것과 함께 인구 5천만 명이 넘었으니 2050, 지금은 3050 클럽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2050 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했다. 그러면서 축포를 터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포를 터뜨린 지 10여 년 만에 상황은 완전히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네.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인구 감소를 대한민국이 겪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떠들어대지만 수도권이나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에이, 내 주위에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그동안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이제는 이 수도권도 위험지역이라는 거예요. 왜냐? 지방에나 있을 줄 알았던 폐교, 이 서울 한복판에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 여기가 모교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서울 화양초등학교. 여기가요, 신입생이 급감하면서 다음 달에 폐교한대요. 어허. 그리고 여기 출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도봉고등학교. 여기도 폐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희생자는 누굴까? 아이고, 이런 전망까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학생 수가 서울에서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요, 학교는 그나마 양반이래요. 어린이집, 지금 어린이집에 애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4년 만에 8,000곳이 문 닫았대요. 와우. 8,000곳. 장난이 아니죠.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왜 이렇게 감소하고 있을까? 아마 애청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외부가 바라보는 게 좀 더 다를 수 있고 좀 더 외부 시선이 객관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외신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이걸 좀 뒤져봤는데, 아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인구 감소를 외신에서 왜 관심을 둬?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 인구 감소 추세가요,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외신들이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 아이고, 이런 기사를 썼어요. 한국 세계 최저 출산율 자체 기록. 이 자체 기록입니다. 또 깼다. 제목이 이거예요. 이런 기사를 내보냈는데 여기서 이런 지적도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한국이 양성평등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높은 교육비, 집값, 이것도 출산율에 압박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원인과 거의 비슷하죠. 근데요, 블룸버그보다 저는 CNN의 지적, 이거를 좀 우리가 새겨봐야 될 것 같아요. CNN은 어떤 지적을 했었느냐? 좀 더 구체적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감소의 원인은 물가 상승, 세대 갈등,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그런데도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이 허용되지 않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 CNN 기자가 이해하기가 힘들대요. 인구 줄어드는 나라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 CNN의 주장대로 보면 아이를 낳겠다는 비혼 여성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라도.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허용하지 않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얼마 전 MBC 스트레이트 보신 분들 이거 보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놀랬거든요. 여기선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 비혼 여성 말고요. 이 난임 부부들도 있잖아요. 애를 낳고 싶은데 못 낳는 부부들도 우리나라에 꽤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부 중에 한 분이 고민 끝에 시험관 수술이라도 해서 아기를 낳고 싶어서 전화를 했대요. 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전화를 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들었다는 거죠. 지원을 받고 싶으면 휴직하세요. 이게 뭔 소리까 봤더니 이유가 이렇게 돼 있대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수술을 받는 난임 부부에게 우리나라는 현재 2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이란 게 있대요. 만 44세 이하. 이 나이 제한도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신선 배아 시험관 시술 받는 경우 회차당 최대 1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중위소득 180%. 그러니까 이게 기준을 따져보면 올해 기준으로 2인 가족, 그러니까 애가 없는 부부들이 이걸 할 테니까 2인 가족 기준으로 월 622만 원? 이걸 넘으면 못 받는다는 겁니다.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맞벌이 부부라면 월 622만 원이 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달리 얘기하면 간단히 말하면 시험관 수술 받고 싶으면 돈 많이 버는 맞벌이 부부라면 그냥 자기 돈으로 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지원받고 싶으면 한 사람이 휴직해라. 월급을 깎는 수밖에 없다. 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아이 낳는 사람에게 부모급여 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모급여, 이거 소득 상관이 없습니다. 다 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겠다는 사람에게 주는 난임 지원은 소득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부모 급여도 안 주게 되니까 그런 거겠죠. 아하,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무튼요, 이런 문제 때문에 2021년 기준으로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을 포함해서 난임 시술을 받은 사람,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아요. 7만 8천 명이 넘습니다. 이게 사람이니까 부부로 따지면 14만 명, 15만 명에 해당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 중에 35.4%, 그러니까 2만 7천 명이 넘는 숫자가 한 푼도 지원을 못 받았대요. 자기 돈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 드리면, 아이고, 그걸 꼭 지원받아서 해야 돼? 애기 낳고 싶으면 자기가 하면 되지. 난임 시술 얼마나 돈이 많이 든다고.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난임 시술, 이게 한 방에 아이를 가진 경우가 있을까요? 드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저도요, 주변에 난임 시술 받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봐서 대략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분들도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지만 보통 한 5번, 6번 정도 받은 다음에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요, 그분들은 엄청 빨랐던 거예요. 보니까요, 통계를 보면 5번, 6번이 아니라 10번 이상씩은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 방에 안 된대요, 이게. 지금 의료 기술로도요. 이 때문에 난임 시술을 받는 10명 중 4명, 그러니까 43%는요, 와, 아기 갖겠다고 1,000만 원을 넘게 자기 돈을 썼대요. 근데, 아이고, 겨우 1,000만 원? 4,000만 원 이상 지출했다라는 답변은 10%에 달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4,000만 원 이상 내고 아이를 가져라. 이건 너무 많은 비용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요, 이 난임 시술, 그냥 가서 주사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검사도 받고, 이거 받으면 여성의 몸이 되게 혹사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가도 써야 되거든요. 근데 법에서는 난임 휴가를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대요.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3일 중에 하루만 유급, 이틀은 무급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한 달에 뭐 3일 정도면 무급이라도 상관없지 않을까라고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1년입니다. 1년. 1년에 딱 3일만. 그 중에 이틀은 무급. 아니, 고작 난임 휴가 3일 받자고 회사에 저 애기 못 낳는 사람이에요. 난임 사실을 알 여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 때문에요. 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난임 시술 있는 여성 근로자 10명 중 4명은요. 이 과정, 난임 시술 받는 과정에서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너무나 힘들어서. 아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8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썼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여기에 쓰지 않고 어디에 썼을까요? 광고만 연락이 한 모양이네요. 그런데요. 황당한 일은 더 이어져요. 난임 부부 중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이 꽤 있었대요. 이유가 뭐였냐? 이 윤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이 10대 공약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10대 공약 중에 딱 6번째 페이지에 모든 난임 부부의 치료비 지원. 소제목이 이거고요. 그 밑에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 철폐. 난임 휴가 기간을 3일에서 7일. 그리고 가로치고 유급으로 확대.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이 난임 부부들 윤석열 대통령 싫어해도 찍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소득 기준 폐지, 이 말은요. 이상하게 대통령 취임 과정에서 국정과제에서 슬며시 사라졌고요. 복지부가 지난해 8월 새 정부 업무 보고 그리고 올해 1월 10년 업무 계획에는 아예 난임이란 말 자체가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공약을 이렇게 버려버리는 거, 뭐, 물론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 난임 부부에게 약속했던 약속은 의미가 남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배신이죠, 배신. 이 아이를 우리는 낳겠다. 조금만 도와주면 낳고 싶다. 라고 하는데도 지원도 안 해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고 요즘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던 부모들도 주저하게 만드는 뉴스도 있죠. 올해 예산 중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이거 진짜 깜놀할 수준이었죠. 20%를 늘려도 시원치 않은 판에 20% 가까이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 4년 동안 전국에서 어린이집이 8,000곳이나 문 닫았는데 이 국공립까지 이렇게 줄어들면 아이 낳으면 아이 어디다 맡기라는 겁니까? 아이 낳고 그냥 집에서 애보라는 얘기인가요?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확충, 이거는 충분히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내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의지가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 잘 골라서 표로 보내는데 나중에 공약 파기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 확약을 받고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죠. 해결해야 될 더 큰 문제도 있어요. 뭐냐면요. 앞서 블룸버그의 지적처럼 양성평등, 집값, 교육비 문제. 이것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문제 따져보면요. 원인은 한 가지로 귀결돼요. 바로 수도권 쏠림 현상. 좋은 학교와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만 있잖아요. 그러니 젊은이들이 수도권에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일자리 경쟁은 물론 집값, 교육비 경쟁까지 진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님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서울의 인구 특성을 조사해봤대요. 그랬더니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20대에는 빨아들이고 30대에는 뱉어낸다. 이게 뭔 얘기냐? 20대에 제대로 된 직장을 잡기 위해 서울에 몰려드는데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30대에는 서울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지방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연애와 결혼을 생각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집중 현상 기획 취재로 기자상을 받은 최민지 경향신문 기자도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도 선택지에 있구나라는 것을 젊은 세대들이 깨달았을 뿐이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흔히들 정치권에서 내놓는 부모, 급여, 출산 축하금, 이거 돈만 쥐어준다고 아이를 낳는다는 거, 이거는 큰 오산이란 거죠. 오해라는 거죠. 수도권 집중 현상부터 해결해서 일자리, 집, 교육 경쟁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는 한 출산율은 올라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고 어린이집, 병원 이런 편의시설도 지어주고 수도권 못지않는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수도권에 갈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특히 네. 젊은 세대들이. 낳고 싶다는 난임부부 지원은 외면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은 줄이면서 게다가 수도권 규제를 풀어 집중을 가속화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누가 애를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이 아니라 지방으로 옮기고요. 주요 대학과 기업도 지방으로 함께 내려가는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라도 인구 소멸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현하려다가 현 여당과 기득권에 막혀 실패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얘기 왜 드리느냐?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는다면서요? 에이, 설마. 아니, 그런 표현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존경한다면 그분이 실현하고자 했던 국가 균형 발전의 꿈, 지금이라도 다시 실천하면 되지 않을까요? 기회는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2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